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이틀 전 새누리당 중진회의에서 최고 중진회의죠.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과 MB계 좌장 이재호 의원이 한판 붙었습니다. 이 의원이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박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서 의원이 개헌보다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정면 반박한 겁니다. 지금은 박 대통령을 팔 긋고 도울 때라고도 했죠. 그러자 어제 구박 김무성 의원이 서 의원 편에 섰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김 의원이 한 말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개헌 문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논의해야 되겠죠. 박 대통령도 과거 2008년에 개헌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문제라면서 개헌 논의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이슈는 대통령의 말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국회엔 개헌 추진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개헌 문제 2부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부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요? 잠시 뒤 1부에서 새누리당 이노곤 의원 연결합니다. 오늘 3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 서구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불만 가진 분들 많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독특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프로셀러 김남은 씨입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 국사 교과서 문제, 이게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좌편향 한국사 고교 90%가 선택, 이런 타이틀도 있고요. 교육부 편수조직 설치,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교육부 사실상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야 생각 따로 지방선거를 손도 못 대, 이런 제목도 있고요. 나이 70 벤처 못하라는 법 있나요? 이런 또 기획기사도 있네요. 예, 이 교육부가 교과서 검증에 개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부의 편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건데, 현재 한국사 이 편수는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거에 그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이 교과과정 개편 또 국정교과서 발행 이거를 문교부 편수국이 맡아왔다가 이 편수국이 96년도에 폐지된 바가 있죠. 예, 그렇죠. 이 야당은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당 일각에서 국정교과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유기준 최고위원이 이 불필요한 갈등을 봉합하려면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는 국정교과서를 채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교약사 출판물 채택률이 0%가 되니까 국정교과서 얘기를 꺼내들고 있다. 이 채택 과정 따위가 필요 없도록 대놓고 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친일 독재 이
이걸 미화를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예, 그런데 교과서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될 텐데. 예, 어떻든 이번에 가장 많이 채택된 한국사 교과서 어떤 겁니까? 네, 궁금하시죠. 예, 이번에 이제 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대상 학교가 이제 1747개 고등학교인데요. 예. 그러니까 31.7%,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미래엔 교과서를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이 미래엔이 그 과거에 그 문교부 지정도서를 출판해온 대한교과서, 거든요. 그 전신이. 예,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미래엔 교과서는 교육부가 이번에 그 8종의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 공고, 명령을 내렸을 때 가장 적은 지적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거의 그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좀 문제가 적은, 논란이 적은 그런 교과서를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학사, 뭐 리베르스쿨, 천재교육 교과서도 비교적 채택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헤드라인 소개하면서 좌편형 한국사 고교 90%가 선택했는데 이건 약간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면 이 좌편향, 우편향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제가 그 교과서를 읽어보지 못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그렇네요. 이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관련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결국 국정교과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지금 그 해석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청와대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박 대통령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하네요. 예, 어제 이 보도됐던 이 사상 최대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 이번 그 특별검사 실시한다면서요? 네,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예. 근데 금융감독원이 이제 13일부터 2주 동안 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서 현장 검사에 나서서 이 좀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한다 그러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를 한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동안 너무 경징계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정지까지 나올 수도 있고 또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카드사들도 그 사장직 속으로 이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지금 뭐 대비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카드사 고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이 새 카드사 가운데 한 개를 좀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우리 전 변호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유출이 만약에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안전행정부 또는 이 금융감독원 이쪽에 진정서, 고발장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때는 뭐 지금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공동소송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하면서 그 축으로 공공부문 계획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2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말엔 수수발 KTX 자회사를 두고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서 공기업 계획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공기업 부실이 우리 경제에 짐이 된 건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그 부실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큰 원인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동안 저희 출발사 아침은 공기업 부실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예,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정부 부채가,
이 참 480조 정도 될 정도 아주 크게 늘고 있는데 공기업 부채 역시 엄청납니다. 이 295개 공기업 부채가 493조 4천억. 예, 여기에다 지방정부 부채를 더하면 이 공공기관 총부채가 무려 566조입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예. 566조 이 정도면 하루의 이자가 이 대충 추산해서 500억 내지 600억 정도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예. 국가 예산 규모가 금년도 기준하면 353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국가 1년 부채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도 이런 개선의 조짐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도 미봉책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998, 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죠. 예. 그때 이제 IMF 오고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구조조정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공기업에 대한 대수술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랬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무슨 정부 특정 사업이다 또는 혁신도시다 또는 무슨 KTX다 이래서 부채 늘어가는 것만 발생했지 그것을 개혁하는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서 이것을 정리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12개 공기업 부채가 412조 3천억이 있다는데 그중에서 네. LH공사, 한전, 철도공사, 석유공사 같은 9개 기업 그리고 가스공사까지 포함해서 10개 기업은 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적자가 이제 계속 쌓인다는 얘기인데 예. 왜 이렇게 정치권부터 방치했을까요?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이게 계속 그런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권이 교체되면서 흐트러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째적인 사업은 국가가 할 일을 이거를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떠넘기는 이런 첨가 사업이 많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게 LH에 보면은 임대 아파트를 짓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임대 아파트 짓는데 한 채 짓는데 약 1억 상당 1억 상당의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이제 방만 경영이죠. 예.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아주 고액 연봉이지 않습니까? 이번 예. 코레일 사태만 해도 우리가 비공개로 조사본 바로는 1억 이상 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현재까지 예. 확인된 것만 해도. 과잉복지는 얘기할 거 없죠. 여러 가지 이 사내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슨 장학금이다, 경조사다, 이 말도 못 합니다. 또 각종 성과급 잔치를 하잖아요. 예. 또 이런 원인은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에 직접적으로 적자 요인이라기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감독기관에서 사장이 온다든지 또는 다른 정치권에서 사장이 온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강경 노조가 이 사람들을 일단은 발을 묶어놓거든요. 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못 들어오게 하면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인 대표가 사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예. 노조는 그 발목을 잡고서 여러 가지 심지어 연봉의 문제 또는 근로 조건의 문제 수당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노사 간의 사로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은 사기업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상생이 아니고 이거는 상생 공생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호 간에는 윈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한테는 기생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기생충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협약 문서를 100%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런 걸 그렇군요.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부 투자기관한테 전가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LH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은 거기다 자꾸 이거저거 요구를 합니다. 정치권하고 단체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전해라 택지관을 하는데 또 도로를 뭐 몇 킬로를 해내라 뭐 이런 거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도로 해라 뭐 해라 이래서 늘어나는 그 부채도 만만치 않겠군요. 네네. 예, 어쨌든 그 현우석 부총리가 이 파티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기관장 내년에 해임하겠다 이랬는데 그 줄이겠다는 비율이 불과 10% 정도입니다. 예컨대 금융기관 부채 비율 220%를 210% 정도로 줄인다는 거죠. 네네. 이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참 저는 이거 뭐 200%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기업 구조나 이런 여건을 따진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발목 잡혀 있습니다. 정부 정책 사업은 공약 사업을 이거를 결국 정부 돈을 들들이면서 니들이 알아서 벌어서 하라. 예.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그렇다면은, 정부는 돈 안 들이고 결국, 공기업 통해서 니들이 하라는 것이, 지금 가장 빚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LH거든요. 예. 한 147조, 8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상당 부분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임대주택 짓는데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짓는데 지금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팍 올린다든지 해서 정부도 떳떳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흔히 얘기되는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전 같은 경우. 네, 한전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원가 연동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매년 필요할 때 수시로 올려서 연동제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려서 경영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장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감산이 거기 이산이 무슨 사이산이 견제장치가 사이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관배이나 정치권에서 상당 부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총체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술을 하려면 요번에 코레일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 짧게 해서 이 답변 제가 의견을 좀 한 7, 8가지만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이자만 64억이 넘어요. 네네. 지금 야당은 자꾸 낙하산 인사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 의원님도 방금 이 낙하산을 한번 거론하신 것 같은데 누가 맡아도 이게 회생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론이나 이런 평론가들이 흔히 오면은 낙하산 인사가 주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낙하산 인사도 상당한 도움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한테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영 과정에서의 문제죠. 그러나 부채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화력 발전이나 또는 수력 발전을 하려면은 환경 문제라고 그래서 건설을 못 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 원자력 발전소 역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걸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못했고 또 외국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 상승 요인에 의해서 계속 원가는 올라가는데 정부는 또 공공요금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인은 공공적인 요금이나 또 정부 정책 목적 달성하는 요인이 더 많다.
예. 또 이제 경영 실패의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용산을 보면은 한 2조 정도의 적자 요인이 발생했잖아요. 용산 예. 사태 문제라든가. 2조 2,3천억 늘어났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낙하산 인사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경인 아라뱃길 같은 경우가 지금 1조 4천억에서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 채무가 한 11조 9천억으로 늘어났다. 뭐 전부 다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아라뱃길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이 캐나다에 출장 다니면서 캐나다가 민간에 1달러에 판 하베스트 광고를 무려 3조 8천억을 들여서 사들였어요. 저 부실화가 됐는데 또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자원공사의 적자의 원인은 경인 아라뱃길만이 아니고요. 예, 많이 있죠. 네, 주는 이제 4대강 사업과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4대강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모래를 팔아서 한다. 또 수변 택지나 관광 사업을 해서 뭘 보전한다. 근데 이제 경기가 확 나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입은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인 요인인데 문제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이게 공약 사업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약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예. 잘 판단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적자를 놔둬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4대 강인이 이 아라뱃길 같은 게였고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아라뱃길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근데 하베스트 광고 같은 것은 공약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요. 네네, 그렇죠. 경영 실패. 예, 그것 말고도 또 방만한 경영도 문제됩니다. 이 한수호 네네. 같은 경우 1년에 먹은 밥값이 138억이에요. 한국 거래소는 1억 넘는 연봉을 가진 분들이 주차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이 철도공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개발 실패로 2조 2, 3천억 빚이 늘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해야만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방만경은 겉으로 드러나들 않거든요. 예. 작년에 국정감사 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최초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어디서 단서가 잡혔냐면 제가 마침 그때 작년 6월이죠. 6월에 진주의료원 건 있었잖아요. 국정조사. 여기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단서를 잡아내가지고 이게 이제 확장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노사협약의 문제였고 또 조사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과잉복지의 문제라든지 의료비 무슨 경조금 뭐 수두룩하게 특별휴가 뭐 이런 게 수두룩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조사해보니까 연봉에 이게 저기 2억이니 뭐 2억 5천이니 뭐 이렇게 거의 전부 안 던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만 경영에 대한 감시 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가 어려운 것이 노사협약에서부터 이게 출마하거든요. 그래서 노사협약을 완전히 이 정부 공기업에 대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오 사이트. 여기에 수시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도 참 이상한 해석을 해요. 노사협약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상당히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노사협약이기 때문에 노사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 그렇다고 이제 법률을 고치면 또 노조에서 들고 있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국민 감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연봉이 얼마고 또 판공비를 쓰면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 또 성과가 없을 때는 반드시 명분과 실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적자 요인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 평가를 합니다. 기재부에서 평가를 하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거든요.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은 이걸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예, 오늘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잠깐만 하나만 의견을 제가 듣죠. 짧게요. 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이 사람이 직장으로 바꿔야 우선 국민 부담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대책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권에 나온 것 중에 부채를 늘리거나 다시 말해서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소유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감면을 해주거나 예. 또는 뭐를 억제하고 하나 할 때는 이것을 상호간에 분석을 해서 반드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게 소위 얘기해서 페이오 법안이라고 하는데 예. 이 페이 SU고 당신이 가려면은 지불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 이런 법안입니다. 예, 이게 그런 법안이- 선진국에 선진국에서 스위스 같은 데 채택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감면해 줍시다 할 때는 싹 감면해 주거든요. 또 누구를 지원해 줍시다. 무슨 지원법, 촉진법. 조금만 정리해 해가지고- 주시면 시간이 다 네네. 됐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기업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그 시간을 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노건 의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네요. 매번 똑같은 이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송금 전에는 전화를 통한 계좌 확인 잊지 마세요.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 방지 캠페인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합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예, 출발 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연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맞겠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어제보다 더 추운 오늘이라 사이사이 파고드는 바람이 차디찹니다. 차도 사람도 추워서 어제부터 고장차 소식 자주 들리는데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 때문에 현재 여의도권 빠져나가기가 힘들었고요. 같이 가는 노들길은 대체로 상황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변북로는 이촌동 일대, 예전으로는 난지도 일대에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파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차들이 다 2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서 한동안 국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사실상의 해상식별구역을 선포했죠. 중국 하이난성이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근 분쟁 해역에 외국 선박이 진입할 경우 자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례 위반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어획물을 모두 몰수하고 최고 50만 위안, 한국 돈 약 8,700여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일 발효됐지만 대외 공표는 되지 않았다가 9일 한 미국 언론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보도가 알려지자 이 해상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일방적인 세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요. 베트남과 필리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또 다른 국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이 김정은 생일을 맞아서 방북했던 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 이 여러 화제를 낳았는데 미 언론에 취중 인터뷰를 한 걸 밝히고 사과를 했죠. 네, 로드맨은 방북 다음 날인 7일 미국 CNN 스타 프로그램인 뉴데이와 화상 연결을 해서 앵커와 생방송 도중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앵커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문제를 언급하자 로드먼은 마치 케네스 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듯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드먼은 AP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었고 인터뷰 전에 술을 마셨다면서 케네스 배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드먼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8일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가 참가한 가운데 북한 농구팀과 친선 경기를 벌였고 이날 코트에서 직접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온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 일부러 시민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만성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뉴욕시 조지 워싱턴 다리가 지난해 9월 교통연구를 이유로 예고 없이 일부 차선이 나흘간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민들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미 언론에 의해서 폭로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크리스티 주지사 측 핵심 참모가 크리스티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시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한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련 이메일이 공개되고 비난 여론이 일자 크리스티 주지사는 보좌관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서 결정적 타격을 맞은 셈인데요.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해 말 CNN의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개헌은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어온 아젠다입니다.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현행 헌법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만 5년 단임제를 비롯한 통치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진영에 따라서 여러 불만이 누적되어 왔죠. 거기에다 통일에 대비한 헌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지난 연두회견에서는 개헌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개헌 추진을 주장하는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 민주당 이석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이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개헌 주장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이명박 두 정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예, 지금 시점에서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가 되면 이게 선거인지 전쟁인지 모를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그 영호남 지역주의도 대선 때만 되면 살아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자. 그리고 이제 소통과 타협의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어요. 벌써 지금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11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아시다시피 강창희 국회의장도 헌법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 대통령께서 그 신년 기자회견 한 이후에 8일 날 여론조사를 리얼미터가 한 걸 보니까 77%가 개헌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더군요. 예. 국민들이 특히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꾼다는데 가장 그 지지가 높았다는 걸 저도 봤는데, 예, 문제는 이 5년 단임제, 이 임기 연장에서 독재로 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한 공헌이 있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학자들도 현행 헌법도 아주 좋은 헌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우님도 법학을 전공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현행 헌법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걸 한두 개를 고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그 권력구조 면에서는 우리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영도자적인 주의의 대통령이 너무 강조돼 있어요. 지금 헌법은. 그런데 조정자적주의가 더 소망스럽다.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할 우리가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헌법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헌법이다 봅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OECD 선진국 30개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네 나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또 차이가 크게 있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되면 권한 집중이 너무 심하니까 올로와 나싱으로 가지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서 이기는 쪽은 전부 가지고 이기는 쪽은 다 잃고 이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참 지나칠 정도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이기려고 하게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눈치들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측근 눈치들까지 살피고 측근을 통원하니까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순탄한 결말을 맞는 대통령이 없어요. 퇴임 후에 본인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감옥 가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걸 권력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예, 권력이 집중되니까 부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 그 일부에서 그 주장하기를 이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이 일찍 오더라. 이런 주장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4년 중임제 선언하더라도 역시 레임덕은 오겠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런데 다만 한 번 더 평가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죠. 4년 중임제로 하면은 5년 단임제는 그냥 그걸로 끝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평가받는 그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이제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개헌하자고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아까 대통령 권력 집중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말을 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공감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이 내각제를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아직은 그 국민들 공감대가 충분히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는 이 우리 시대가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 이런 의치를 주로 하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서 국무총리가 뭐 치안, 재정, 행정 등 이런 내치에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책임 정치를 나누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자, 그런 지금 분위기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헌법에도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규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국무위원의 재창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문화돼 있어요. 장관 인사할 때 보면은 청와대에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 명단 주면서 총리는 요식 행위로서 헌법에 따라서 재청을 하게 하는 그런 걸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원 내각제적 모처럼 담아놓은 요소마저도 이게 이제 우리 정치 문화에 안 맞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중국의 따뜻한 강남 지방의 유자를 추운 화복에다 심으니까 탱자가 되더라 하는 말이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사문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권력을 분산시켜 놓는 헌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죠.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개헌 관련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임제는 첫 임기 때 이 개선을 위해서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한다. 이런 판단의 지적이 됩니다. 예.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제 첫 임기 때 국민에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통이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말하자면 의견을 조정해서 여론 통합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는다. 이런 점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중임제로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당선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책임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도 봅니다. 예. 아까 영도자적 권력 구조를 조정자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바꿔 말하면 현행 헌법 폐단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국회하고 사법부가 입법 통제와 사법 통제를 좀 제대로 했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왔겠느냐 이런 지적도 역시 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충실하게 자기네 권한을 헌법상 권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하에서는 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 눈치만 살피게 돼 있고 그야말로 헌법 논의 자체가 이번에 하나의 좋은 증조인데요. 헌법 논의를 국회에서 상당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게 블랙홀이다. 잘못하면 민생 문제도 이게 큰 정치 현안들이 실종되게 된다. 개헌 논의 하다 보면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씀 한마디 하고 나니까 얘기들이 좀 달라져요. 벌써 새누리당 당직자들께서도 친박 분들이 되게 보면은 이걸 지금 그게 할 게 뭐 있냐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부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명확관화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현상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헌법 구조상에 대통령 눈치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조차도 눈치를 보더라. 이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점입니다. 예, 저도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박, 구박 또 그리고 비박이 다 한 말씀씩을 다 했더군요. 근데 아까 이 국무위원 재청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재청권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게 위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 권한은 엄청나게 축소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실은 우리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지혜롭게 대통령 견제를 약간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냥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정치적 분위기가 문화적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그 대통령이 지금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틀어주다 보니까 감히 총리가 아이고 이거 내가 인선해야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인선해서 제출하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총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문화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의견을 제가 한 두 개만 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제 선호하는 것 같던데,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미국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각제를 좀 추진한 게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거기에 적극 동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내각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실 이상으로 부정적인 말하자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그거면 다 부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각제를 통해서 여야가 공존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 화합의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국회가 이렇게 막 싸움판이 되는 이유도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내각제에 대해서는 지지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면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의 그런 류의 분산형 권력 구조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통치 구조 외에도 개헌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영토 조항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찬반이 극심하거든요. 무슨 조항이요? 영토 조항 같은 조항 말이죠. 통치 구조에 국한하지 않는 한 개헌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일 개헌을 하는 걸로 전제가 되면은 예. 이제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논의에 맡겨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각 부분을 다 우리 사회적 문화적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잘 거기 헌법에 넣어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정이.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의 민주당 이스캔 의원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른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예,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